자, 지금 이제 이런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먼저 있었고, 그게 이제 종국에는 주가의 이제 변동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이제 뭐 타임 테이블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이제 종종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틀리지만 저희가 이제 뭐 감히 예측을 좀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이제 역대 이런 정책 기조 전환, 부양,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턴어라운드하고 경기가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상반기에 좀 펼쳐질 걸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11월, 12월 정도가 중국 정책의 이제 변곡점이었다. 즉 긴축 모드에서 중립에서 다시 이제 부양으로 선회한 게 11월, 12월이고요. 저희가 수급이나 투자 심리 관련된 지표들로 보면은 1, 2월 정도가 이제 투자 심리의 바닥.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의 이제 실적이나 경기는 저희가 1분기를 성장률 기준으로도 4%대로 이제 저점으로 올해 분기로 보고 있고, 2분기, 3분기 이렇게 반등을 예상하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실적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기업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현재 추정치를 과연 맞추기가 굉장히 쉬울까, 굉장히 어려울 걸 저희 보고 있어서 추정치라는 걸 좀 보고는 있지만, 실적 증가율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정도가 중국 실적의 저점으로 보고 있고 3분기, 4분기 반등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2분기 정도를 더 본격 기회로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중국 시장의 경우는 상해 심천인 본토와 홍콩이 좀 나눠져 있어서, 홍콩의 경우는 애널리스트들 사람이다 보니까 작년처럼 규제를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워낙 많았던 홍콩의 경우는 이미 EPS 추정치 같은 것들이 거의 1, 2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는 사실상 본토보다 먼저 1분기가 홍콩 시장의 경우는 조금 더 먼저 실적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 좀 더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는 실적이 그런 측면의 환경으로 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1월 달하고 현재 2월 중순까지도 중국 본토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일단 바닥권에 왔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들이 반영이 되고 경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리프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3월까지라고 본다면 시제는 이제 반등 시도가 있을 걸로 저희는 예측을 드리고, 홍콩 증시가 한 6개월 정도 본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반영을 해서 홍콩 시장이 먼저 좀 더 상승폭이 클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좀 드리고요. 방향성은 저희가 3분기 정도까지는 우상향으로 중국 시장이 예상이 되고, 하단을 계속적으로 좀 높이는 그림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보고서에서 이제 홍콩 증시가 이런 턴어라운드의 움직임에 어떤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할 거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그 시장이 좀 구조가 독특해가지고요. 상장돼 있는 지역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상해 심천이 대략 4,400개 정도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홍콩이 3,000개 정도 종목이 있고,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가서 상장한 ADR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기업들은 대략 30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본토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상해 심천에 4,400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구성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본토의 그 상해 심천의 4,400개의 시가총액의 구조상 제조업이 일단 70% 정도 되는 구조고, 홍콩의 경우는 3,000개 정도 종목 중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70%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쪽은 제조업, 이쪽은 서비스업으로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중국의 모든 기사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상반기에는 반독점법이다, 데이터 안전법이다 하면서 마윈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홍콩에 상장이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중에 3분기부터는 헝다그룹 얘기 나오면서 부동산 규제 있었는데, 이것도 부동산도 결국에 서비스업이고 홍콩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 정부의 그 최근 2년 동안의 전략이 서비스업은 고도화를 명분으로 관리나 규제 혹은 모니터링을 좀 세게 하는 쪽에 규제에 좀 가까웠다면, 제조업의 경우는 그게 꼭 신재생 테크가 아니어도 기존의 전통 산업들도 전반적으로 좀 육성하거나 대출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이분법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토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홍콩 시장이 작년에 20% 빠지는 그런 악재를 좀 겪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올해 저희가 홍콩 증시를 꼭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꼭 직접 투자를 중국에 안 하시더라도 중국 관련주 국내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도 홍콩 시장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중국 모멘텀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규제 산업에 대해서 이제 완화로 갈 수 있구나, 혹은 규제 산업을 이제 좀
정책이 휴지기를 좀 가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지표 중에 홍콩 시장의 반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웠던 애들이 풀리는 신호로 홍콩 시장 반등을 보시는 측면에서 홍콩 증시 반등 얘기를 드린 거고 저희는 좀 높은 확률로 홍콩 시장이 한 6개월 정도는 본토보다 좀 더 아웃퍼폼, 즉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경기 진작하려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투자를 늘리고 이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대책일 텐데 이게 투자가 집중되는 부분은 뭐 어느 쪽입니까? 중국의 이제 고정 투자가 인프라 투자가 3분의 1, 그리고 부동산 건설 투자 3분의 1, 제조업 캐펙스나 설비 투자를 3분의 1로 저희가 이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으로 중국의 투자를 주도하는 쪽은 인프라와 제조업 캐펙스, 설비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건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각종 규제 이슈나 이런 헝다 같은 이슈로 인해서 올해 좀 많이 까먹을 거고요. 이 까먹는 부분을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메우는 형태라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인프라와 제조업 쪽의 대출을 많이 늘려서 이쪽을 좀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인프라 투자를 많이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반기로 앞당겨서 조기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하는데 전체 인프라 투자가 100이 발생한다면 올해는 대략 60% 이상이 신형 인프라라고 부르는 분야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40% 정도를 기존의 토목공사, 뭐 땅 파고 이 도로공사나 철도나 이런 굴삭기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기존 전통 인프라로 보시면 됩니다. 신형 인프라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놓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얘기할 때는 5G, 또 IDC 같은 데이터 센터형 투자,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중국의 이런 신재생 쪽에서 특고압이나 송배전 설비 같은 이런 그 유틸리티 관련된 투자들, 또 그런 스마트 시티 이런 쪽에 좀 투자들이라서 좀 디지털 경제 활성화된 것들 혹은 좀 말랑말랑한 것들과 좀 관련이 있어서 이쪽의 대장주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전체 인프라 투자의 40%인 전통 인프라도 올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실 때는 관련이 있는 철강, 화학, 또 기계 같은 산업들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프라하고 제조업에 투자가 이제 집중된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뭐 구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뭐 어떤 종목들일까요? 저희가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신형 인프라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조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 그리고 플러스 제조업 설비 투자가 조금 많이 집약돼 있는 지수를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요새 이제 ETF나 상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중국 상해 과창판이라고 해서 과학혁신보드라고 하죠. 2019년 7월 달에 시주석이 직접 지령을 내려서 만든 그 인덱스인데 이 보드가 이제 영어로는 스타 50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타 50 지수는 국내에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 기업들 그리고 소재 이 장비, 부품 업체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캐펙스 증가율이 전체 다른 지수들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투자가 좀 활성화되면 물론 중국의 시멘트나 굴삭기나 5G나 특고압 관련 1등 기업들을 또 하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전체 투자들 증가율이 제일 높은 수혜 기업들이 많은 스타 50 지수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마침 하반기에 저희가 이게 과창판이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집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이제 시주석의 자존심도 좀 걸려 있고 올해 이제 집중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에 돈이 풀릴 때 수혜도가 좀 높은 쪽으로 상해 과창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토 증시, 홍콩 증시 이 둘에 대해서 뭐 올해 뭐 투자 전략을 좀 뭐 달리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장기적인 전략은 홍콩이 상승할 때 계속 줄여서 본토 상해 심천으로 좀 넘어가시기를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대신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존에 뭐 홍콩을 좀 투자하셨거나 혹은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규제 이 정도면 됐겠지 해서 이제 기존에 투자하신 방식으로 소비나 플랫폼 기업들이 홍콩에 많으니까 홍콩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조금 물리신 경우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투자자들에게는 올해 홍콩이 짧게 보면 한 6개월에서 혹은 1년 정도 반등을 예상을 하니까 줄이는 기회든 혹은 새로 들어가서 짧게 하는 기회로 좀 홍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그래도 본토에 아까 말씀드린 뭐 상해 과창판이나
본토의 대표주를 투자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유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제조업을 좀 향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장기적으로 좀 본토에 유리할 것 같다는 게 저희 근거입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뭐 주가가 좀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다시 날아오를 때가 됐나요? 일단 2월 중에 수급적으로는 저희가 바닥 확인을 했다고 판단을 갖고 있고, 아마 반등 시도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반기까지 조금 긴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날아간다고 한다면 저희는 다시 좀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2분기까지는 현재 이제 부양책의 수혜가 컸던 싼 주식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뭐 리오프닝 관련 섹터나 금융이나 시클리컬이나 소비재들이 좀 먼저 오를 것 같고요. 네. 작년을 지배했던 친환경과 전기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면 저가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로 보실 수는 있지만 당장 2분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더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왕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저 김 의원님 뭐 구체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유망한 종목들 좀 뭐 추천해 줄 만한 종목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배분 관련해서도 좀 조언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올해 사실은 양대 그 수혜 주축을 신재생하고 여전히 테크 두 가지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 투자는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도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나온 현재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를 본다면 그래도 상해 과창판으로 좀 몰아서 말씀을 지수형 투자로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 신재생의 경우는 저희 연간으로는 여전히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CATL이나 중국의 뭐 수소라든지 또 태양광 1인 윤기실리콘 이런 업체들 연간으로는 좋게 보지만 일단은 상반기에 워낙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째려보시면서 하반기에 포트에 담을 때 태양광 대표주인 뭐 윤기실리콘 혹은 따초에너지 또 CATL 쪽 배터리 쪽에서 이런 1등 기업들도 조금 지켜보시면서 편입 기회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2분기부터 좀 타진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이나 턴어라운드의 경우는 개별 종목들이 뭐 외식, 면세 혹은 많이 눌렸었던 이런 소비재들의 경우도 사실은 이게 집약돼 있는 지수가 결국에는 항생 지수 혹은 조금 더 공격적이면 항생 테크 지수라고 그래서 플랫폼과 경기 소비가 많은 지수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좀 지수 위주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홍콩에 공격적으로 좀 베팅하고 싶으시면 항생 테크 지수 혹은 항생 지수를 고르시는 방법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개별 종목도 저희 자료에 뒤에 이제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황관 자체가 제가 지금은 조금 지수를 고르실 때가 낫고 집약된 그런 지수형 펀드나 ETF 추천드리고 있어서 본토는 상해 과창판, 그리고 그 홍콩의 경우는 항생테크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누가 뭐래도 공산당이 끌고 가는 체제고, 그래서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직접적이고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부유 내세우면서 플랫폼, 교육, 부동산 이런 데 이제 강하게 규제를 했는데, 이런 기조가 이제 올해는 확실하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중국은 그렇지만 중앙이 신호를 보내면 지방은 후행적으로 조금 충성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시한 규제보다 훨씬 더 또 오버페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작년은 그런 해였고요. 올해는 신호 자체를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이제 11월 달이 정확히 만기 10년 정도가 돼서 3년임을 시도하는 해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규제를 작년에 이제 세팅, 그리고 올해는 그냥 모니터링 정도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1년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회복은 가능하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권고드린 것 중에 규제 산업의 큰 방향은 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동부유의 경우는 결국의 목적이 양극화를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교육, 주거, 의료 이런 거와 관련된 소위 말해 B2C 기업들은 고마진을 남기기 어렵고 예전 같은 성장세 유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리 싸 보여도 개별적으로는 그 관련 기업들은 저희는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를 계속 꾸준히 드리고요. 플랫폼의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게, 이거를 없애겠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확장적으로 좀 풀어줬었기 때문에 이제 규제와 입법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이제 생태계를 이제 새로운 것들의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만큼은 반등이 가능하고 개별 종목으로는 충분히 여전히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조금
차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규제는 다시 내년부터 또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휴직이라는 측면에서 종목들을 조금 기존에 갖고 계신 걸 좀 정리를 하거나 조금 그 어떤 축소하거나 조금 변화를 주는 기회로 일단은 반등을 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짧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3년임 성공한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시장에 미칠 영향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최근에 뭐 베이징 올림픽도 그렇고 국내 이제 반중 정서 워낙 강하고 전체적으로 저도 상당히 조금 중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이 정책이나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사실 아버지가 주재원이셔서 중국에 그 10년 정도 운 좋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중국의 어떤 향후 시스템은 싱가포르 같은 약간 세련된 독재 혹은 미국 같진 않더라도 지금의 방식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시스템 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저희가 공고해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이 정책 수혜주를 찾는 거는 쉬운데 네. 그거에 대해 감정적인 부분과 이제 여러 가지 엮이다 보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단 저희가 3년임을 한다고 가정하면 일단 중국의 장점이라 한다면 정부가 독당 체제로 좀 더 리더십 있게 한쪽으로 노골적으로 정책 수혜주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리더십이 있고 그쪽에 어느 정도 정책을 노골적으로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사시면서 중국의 경제 규모만큼의 주식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따라가자는 측면이라면 3년임을 하든 4년임을 하든 상관없이 정책 수혜주를 좀 고르기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흐름과 함께 좀 어느 정도는 좀 포지션을 가져가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이게 지금 한창 시끄러웠던 헝다 문제는 요즘 소식이 잘 뭐 안 들려요. 이게 일단 시장 충격을 뭐 줄이는 쪽으로 확실하게 신호는 준 것 같은데 네. 이거 의도한 대로 뭐 잘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일단 헝다그룹 같은 문제는 결국에는 구조조정 수순을 밟아야 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배드뱅크라 불리는 그런 이제 당국의 어떤 국유자금이 일부 들어와야 될 거고 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9월 달에 저희가 국내 충격을 받았던 게 거의 500조 원 가까이 되는 그 막대한 매입 채무나 빚에 대한 걱정을 하신 거고 예. 그 빚의 대부분은 미분양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동종업계에서 사갈 수 있게끔 금융 지원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 정부가 이 헝다 같은 그룹들을 해체하고 구조조정 수순에 돌입했다. 그리고 사갈 수 있는 기업들에게 돈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업황은 상반기에 중국 부동산이 조금은 악화되겠지만 바닥을 상반기로 보고 있고 시스템 리스크 야기할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위원과 중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할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학개미들 선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